자, 판결의 효력 하던 거를 다시 합니다. 판결의 효력 부분이 있잖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예, 그래요. 판결의 효력은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3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다 보자, 그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이 법원한테 미치는 효력이야, 그지? 법원이 자신이 한 판결의 내용을 번복을 못한단 말이야, 그지? 판결했다가 다시 뒤집는 이야기는 못한다는 말이지, 그지? 번복을 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원고한테는 어떤 효력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된다, 그지?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상고까지 다 한 경우에 그렇다, 그지? 상고까지 다 한 경우나 혹은 원고한테 미치는 효력인데 상고심까지 했거나 아니면 뭡니까?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그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정력이 발생하는데 이 제소기간은 판결의 효력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상고심까지 한 경우를 말한다, 그지? 그 다음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 그지? 기판력도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불가변력하고 불가정력으로 나뉘는데 요 위에서의 불가변력, 불가정력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는 뭐야? 법원이 판결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취소를 못한다는 말이야, 그지? 이거는 판결 그 자체를 말이지. 판결 그 자체를 철회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말이지. 판결 그 자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불가변력이라는 말은 판결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지? 판결과 상반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지? 예. 동일한 소송물, 같은 소송물에 관해서, 그지? 예, 전제는 뭡니까? 동일한 소송물과 관련해서 앞에 했던 선행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어, 그지? 전 판결, 선행하는 판결과 상반되는 그런 판결을 못한다라는 것이 불가변력이야, 그지? 그 다음에 불가정력도 뭡니까? 상고심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선행 판결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상반되는 주장을 못한다, 그지? 그래서 기판력은 이거 뭡니까? 법원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 또 요거는 당사자한테 미치는 효력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 당사자라는 건 사실은 원고를 주로 말하는 거지만 누구도 포함이 돼요? 피고도 포함이 돼요, 그죠? 원고도 포함되고 피고도 포함되고요. 피고와 관련되는 피고의 성계인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기속력은 기판력하고 달리 누구한테 미치는 효력인가 하면 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미치는 효력입니까? 처분청한테 미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 그래. 처분청 또는 처분과 관련된 관계행정청에 미쳐요. 사실 기속력과 기판력은 좀 비슷하지, 그지? 한자만 다르잖아. 이미 내린 판결의 효력이고요. 이미 내린 판결로서 행정이 거기에 복종된다, 이런 뜻이야. 속이라는 말은 행정은 거기에 그 판결의 명령에 종속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속력과 기판력은 서로 좀 비슷하다, 그지? 이미 내린 판결이 누구한테 미치느냐에 따라서 법원하고 당사자한테 미치면 기판력이라고 설명하고요. 행정기관, 처분청한테 미치면 기속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도 양자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속력은 기판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판력은 기속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말이지. 결국 그래서 기속력과 기판력은 비슷한 거야, 그지? 선행 판결의 효력이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점이, 그게 바로 기속력, 기판력의 문제.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행정한테 미치니까 행정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에 관한 거야, 그지? 예. 요거는 그 뒤에 판결을 할 때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에 대한 거야, 그지? 예. 그 다음에는 형성력이라는 게 있어, 그지? 형성력은 있잖아. 물론 이거 전부 다 취소 소송에 취소 판결에 관련되지만 가장 취소 판결에 많이 관련돼 있는 효력인 거지, 그지? 형성력. 형성력이라는 것은 판결로서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은 뭡니까? 법률 관계가 발생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형성력. 그래서 취소 판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지, 그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 소송을 구했어, 그지? 취소 판결을 내렸어. 그러면 영업정지가 바로 취소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 요구 없이,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 바로 형성력을 발생시킨다. 뭐 이런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는 집행력이라는 게 있어, 그지? 집행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간접강제라고 그래요. 간접강제. 간접강제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청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취소 판결이라는 말은 있잖아. 요 취소 판결이 아니라 어떤 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취소 판결이나 혹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뭡니까? 인용 판결이 있었겠지, 그지? 예. 그러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일정한 자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거부를 취소하니까 적극적인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적극적인 처분이 요구된다, 그지? 적극적인 처분이 요구되는데 이 적극적인 처분을 행정청이 하지 않고 있을 때 법원이 야, 거부 처분 취소해라.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확인해 줬는데도 행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걸 이행을 담보할 만한 그런, 이게 뭡니까? 이행을 확보하는 어떤 뭐가 필요하다고? 강제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지?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간접 강제야, 그지? 예. 간접 강제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같은 걸 명해요.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간접 강제를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조문에 보면, 행정소송법 조문에 보면 손해배상을 통해서 간접 강제하는데 처분청이 거기에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때 말이야. 처분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제하는 거지, 그지? 예. 그런 것들을 집행력이라고 해. 요 중에서 있잖아. 그래요. 요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책을 보면서 다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지? 자, 기판력 보자, 그지? 기판력의 주관적인 범위, 거기 보니까 사람은 어디한테 미치냐 말이지, 그지? 소송의 당사자,
533페이지야, 그지? 소송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소송 당사자라 하면 원고와 피고를 말하는 거야. 피고한테도 미칩니다. 원고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승계인한테 미친다, 그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범위는 판결의 주문, 판결의 주문에 있는 것만 해당이 돼. 판결의 주문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지 어떤 주문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이런 건 아니야, 그지? 판결의 주문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거 객관식에서 있잖아. 아주 많이 나와. 근데 잘 틀려. 왜냐하면은 요 뒤에 보시면 기속력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까지 미치거든.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 자주 이런 걸 걸러줍니다.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야, 그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판단, 그지? 거기에 따른 법적인 판결이 미치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보자. 취소 판결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판력. 이건 우리 옛날 국가 배상 시간에 했잖아, 그지? 뭐하고 관련돼서 했어요? 국가 배상 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의 개념과 관련해서 했다, 그지? 거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기판력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기판력이라는 게는 소송물이 같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 그지? 동일한 소송물을 소송물이라는 건 뭡니까? 소송의 결과로서 다투어지는 거지. 이 소송으로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소송물이야. 취소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뭐야? 처분의 위법성이야, 그지? 국가 배상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이야. 뭐 그런 것들이 소송물인 거지. 그래서 기판력을 다투는 것은 소송물이 같을 때만 다투는 거야, 그지? 소송물이 다르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취소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야. 국가 배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국가 배상 청구권이야. 양자는 소송물이 다르지. 그러니까 원래 기판력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지? 그런데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선결 문제로 뭘 판단합니까? 선결 문제로 뭘 판단해? 국가배상할 때는 처분의 위법성을 선결 문제로 판단하잖아,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선결 문제가 취소소송의 소송물하고 같기 때문에 기판력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취소소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소송을 할 때는 요때는 기판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선결 문제가 뭐기 때문에 선결 문제가 처분의 위법성이거든. 여긴 소송물이 뭐야? 소송물이 이 처분의 위법성이거든. 국가배상소송에서 있잖아.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먼저 다루어 봐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다룰 것하고 먼저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다루기 전에 얘를 먼저 다루어 줘야 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판력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있잖아, 국가배상소송을 먼저 하고 취소소송을 하면 기판력의 문제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의 소송물은 뭐야? 국가배상 청구권의 유무야, 그지? 여기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거든. 그래서 이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못 다투어. 그때는 이렇게 갈 때는 있잖아, 기판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럼 여기서 할 때도 처분 위법성 이미 다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지? 그렇지만 여기에 소송물은 있잖아,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 없는지를 다투는 거야. 여기에 소송물은 처분 위법성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기판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기판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소속물을 부수적으로 다투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배상 책임이 있잖아. 과실 책임인 경우도 있고 무과실 책임인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무과실 책임인 경우에는 기판력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과실 책임은 뭐야? 이거는 결과의 발생으로 결과가 있으면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위법하다고 그냥 보버리는 거지. 결과가 있으면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서는 기판력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해? 위법을 따질 때 발생하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위법의 문제가 뭡니까? 다투어질 수 있고, 여기서는 위법의 문제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지? 바로 결과가 있으면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의 문제가 다투어지는 요때 과실 책임의 경우에만 기판력에 다투어진다는 거지, 그지? 좀 어렵다. 다시 기판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동일한 소속물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소속물이 같을 때만 기판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면 소속물이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판단하는데 무과실 책임일 때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기 때문에 기판력에 문제는 없다는 말이지, 그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때만 기판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과실 책임인 경우에만 기판력이 따져진다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소속물이 뭐의 소속물이 취소 소송의 소속물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진다, 그지? 하나는 뭡니까? 위법성 전반인 경우, 위법성 전체. 위법성 전체라는 말은 뭐야? 그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말이야. 처분으로 인한 위법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적 위법 사유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속물이 개별 위법 사유인 경우, 위법성 전체를 소속물로 보는 경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견해야, 그지? 위법성 전반을 소속물로 보는 경우, 그지? 그런 견해인 경우, 그지? 예. 그 다음에 개별 위법 사유가 하나하나의 소속물이라고 보는 경우, 그지? 그런 견해를 말하는 거야. A설, B설 이런 거야. 소속물을 위법성 전체를 하나의 소속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개별 위법 사유를 각각 소속물로 보는 견해가 있어. 근데 사실 있잖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행위는 하나인 경우야.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이제 음식점인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어, 그지? 주점이야, 그지? 주점인 음식점인데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어. 여기에 대해서 책에도 있어. 영업정지 6월에 처분을 했다. 그지? 영업정지 6월에 처분했는데 첫째 있잖아. 청문 절차를 안 거쳤어. 이런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결의했어. 청문을 결의했다는 거는 뭐의 위반이야? 절차 위반이야, 그지? 절차 위반은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됩니까? 절차 위반이 독립된 위법 사유가 돼요, 안 돼요?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되냐는 말은 절차 위반도 위법하냐 이런 말이야, 그지? 절차 위반은 위법해? 절차가 위반되면 위법하냐고. 위법하니까 지금 다투잖아, 그지? 위법해. 독립된 위법 사유야,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비례 원칙 위반일 수 있어요. 지금 위법성이라는 말은 다투어질 수 있는 위법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거는 뭡니까? 영업정지 6월인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한 번 받았는데 영업정지 6월은 과하다 이런 말이지. 비례 원칙 위반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일 수도 있어요. 자기구속의 법리. 자기구속의 법리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행정규칙이 위반하는 거 말하지, 그지?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 중에 어떤 행정규칙에 적용되는 겁니까? 어떤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거야? 자기구속의 법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째, 재량준칙에 적용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요. 어서 와. 웬만하면 옛날에 배운 것도 좀 기억해 주길 간절히. 그래. 재량준칙에 적용이 되잖아. 재량준칙에 적용이 된다는 말은 뭐야? 행정규칙에는 영업정지 3월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6월 처분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되잖아, 그지? 그래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거에 대해서 영업정지 6월 처분, 하나의 처분한 거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그지? 그런데 사유가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사유가 3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으로 하나의 위법 사유로 보는 게 뭡니까? 위법성 전반을 소송물로 본다는 견해고요. 요걸 따로 따져보는 게 개별 위법 사유가 소송물 하나, 둘, 3개가 된다는 뜻이야. 그지? 이때는 전체로 본다는 거는 소송물이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이해했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개별 위법 사유인 경우에는 여기서 따진 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가를 있잖아. 별도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검토. 별도로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하면 이것처럼 별도로 검토한다는 뜻이야. 이것처럼. 위법성 전반이 소송물인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적용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적용이 돼? 취소소송에서의 위법 개념은 행위위법 개념입니까? 결과위법 개념입니까? 취소소송에서 위법 개념은 행위위법이야, 그지? 그래요.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 개념은 뭐로 볼 거냐? 행위위법설, 광의 행위위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결과위법설 이렇게 있었지, 그지? 그래요. 결과위법설에 경과하면 위법성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죠? 상대적 위법성설에 해당되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상대적 위법성설은 어떤 거라 그랬어? 행위위법적인 요소도 보지만 피침의 이익의 태양, 결과의 발생 이런 것들을 뭡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지? 각각이 아니라 섞어서 검토한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말했지, 그죠? 그래. 요즘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정책학과와 행정학과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된대. 그래요. 사실 그래야 되겠지, 그지? 잘 안 돼, 근데. 어쨌든지 상대적 위법성설이란 말은 행위법적인 요소와 결과위법적인 요소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다는 말이야. 변형됐다는 말이지, 그지? 하나의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데, 개별 사항을 판단하는데 양자를 동시에 검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광의 행위법설은 뭐라 그랬어? 행위법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 뭡니까? 국가의 결과 발생 방지 의무를 본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국가의 결과 발생 방지 의무라는 거는 행위법적인 요소의 어떤 확대된 형태의 것, 동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뭡니까? 광의 행위법설을 택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위법성의 개념은 여기에 일부 미치게 되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는 행위법만 보고 여기는 행위법 더하기 결과 발생 방지 의무를 보니까 조금 더 넓잖아, 그지? 그래서 작은 거는 넓은 거에 쏙 들어가겠지. 그래서 일부만 미친다, 그지? 아까 요만큼이면 말이야. 여기는 위법 개념이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지?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만큼 미친다 이런 뜻이야, 그지? 나머지 부분은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는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미친다는 거는 그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위법성 전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소송의 위법 개념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학설별로 판단한다. 개별 위법 사유설이라는 거는 요 위법성 전반에 적용됐던 것들을 개개의 사유별로 하나씩 그렇게 판단한다는 이런 뜻이야. 그래요. 세 번째는 책에 보면 있지만 인용인 경우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그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취소 소송에서 인용됐으면 말이야 이 위법 사유는 국가 배상 소송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지 그지? 만약에 취소 소송에서 기각이 됐으면 국가 배상 소송에서는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야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견해입니까? 피해자 원고한테 유리한 견해야. 원고한테 권리 구제를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야 여기서 인정했으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기각됐으면 다시 한번 다퉈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지? 사실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아까 광의의 행위위법성설 이런 걸 택할 때 보면 사실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어디에서만 이야기되는 건가 하면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경우에만 설명이 되는 거야. 광의의 행위위법성설.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경우에 인용인 경우와 기각인 경우를 구분한다는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행위위법, 여기 결과위법 이러면은 인용될 수 없어. 그지? 참 이렇게 기속력이 기판력이 인정될 수 없어.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광의 행위법인 경우에는 반틈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다 된다. 사실은 맞지. 왜냐하면 위법성이라는 것은 요만큼만 인정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라도 10개 있는데 하나라도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10개의 사유 중에 하나 인정됐어.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기각이 된 경우에는 여기서는 뭡니까? 요거는 기각됐지만 나머지 9개 다투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부 인용설이잖아. 그지? 일부 미친다. 일부 효력설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일부도 아니고 전혀 안 미친다고 보는 거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그지? 그 점이 달라. 아까 위에서 말한 거는 일부 미친다. 여기서는 전혀 안 미친다. 기각의 경우에. 근데 사실 이 기판력의 문제,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기판력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에서 한 번 이상씩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잘 쓰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 뭐만 쓰는가 하면 대부분 있잖아. 아까 말한 그 위법 개념을 전제로 한 판단 그지? 그거하고 아주 잘 쓰는 학생들이 소송물에 따라 다르다 이 정도 써줍니다. 그지? 예. 그래서 광의 행위법인 경우에는 인용인 경우와 기각인 경우를 구분하는 뭐 이런 것까지 써주는 게는 많지가 않더라. 그지? 그래서 어쨌든지 의미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자, 설명한 내용은 책에 다 있으니까 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요. 그래요. 5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성요건적 효력설과의 관계 이런 거 있다. 그자? 그거 한번 보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건 뭐야? 구성요건적 효력은 어떤 행정행위의 효력이 제3자한테 미칠 때, 그러니까 요 효력의 다른 이름이야. 그지? 그게 뭐야? 공정력이야. 그지? 공정력은 뭔가 하면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성질이 공정력이야. 이것이 누구한테 미치면? 제3자한테 미치면 이게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는 거야. 그지? 제3자 혹은 제3의 기관. 그지? 판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판력이라는 건 누구한테 미칩니까? 판단을 한 그 법원에 미치는 게 기판력이야. 그런데 이 판단이, 이 기판력이 다른 법원에다 미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취소소송에서 무효를 받은, 취소소송이 취소가 되었어. 취소가 되어서 그것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판력인데 그걸 뭐라 그래? 기판력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거지, 그지? 얘는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여기에 미치면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는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우리 했잖아. 여기서 뭡니까? 뭐 했었어요? 부당이다 관한 소송할 때, 그지?
뭐를 미리 받아와야 돼? 취소 소송에서 취소를 받아와야 되잖아, 그지?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지? 그런 거 했잖아. 그게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취소가 되거나 하면 여기 미치는 거 아니야? 부당이득 반환소송 법원에. 그게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체법상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소송법에서의 기판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이렇게 서로 매치되는 거예요, 성질이. 그 다음 형성력 봅시다. 형성력은 판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대로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지? 근데 형성력은 누구한테 미치는 거야? 제3자한테 미치는 거. 여기 안 썼네. 그지? 제3자한테 미치기 때문에 대세효라는 표현을 쓴다. 봐봐라. 법원 당사자, 행정기관 제3자. 그지? 예, 그래서 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야. 형성력은 제3자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대세효라고도 한다. 그지?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제3자는 제3자인데 있잖아. 모든 제3자한테 다 미치나? 아니면 그 소송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만 미치나? 뭐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 제3자는 일반인 제3자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만을 말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책에는 없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3자는 누구냐? 절대적 효력설이 있고요. 상대적 효력설이 있어요. 절대적 효력설은 모든 제3자를 말한다, 그지? 제3자 전체한테 미친다는 걸 말하고요. 상대적 효력설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다수의 견해는 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 미친다. 상대적 효력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사실은 두 가지야. 그지? 그러니까 원고하고 상반되는 자도 있지. 응? 그래서 원고와 상반되는 제3자. 그지? 원고와 이해관계 같은 동등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제3자도 이 복효적 행정행위처럼 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의 작용이 A, B, C, D 여러 사람한테 똑같이 행해졌는데 A만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B, C, D는 제3자라도 동등한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되지, 그지? 여기에 다 미치냐, 그지? 여기에 대해서 미친다는 견해는 이거는 당연히 원고와 상반된 제3자한테 미친다는 것은 있잖아. 누구나 인정하는 견해 같고요. 원고와 동등한 제3자한테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거 약간 이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그지? 왜냐하면 A, B, C 세 사람한테 처분했는데 A가 소송했는데 패소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말이야. B 입장에서는 인마가 엉뚱하게 해가지고 패소했단 말이야. 주장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이 판결이 다 미치면 손해잖아, 그지? 그래서 동등한 자한테는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뭡니까? 이 제3자를 위한 보호제도 중에 소송 참가 제도가 뭡니까? 이해관계가 동등할 때, 야, 소송 참가하면 되잖아, 그지? 뭐 그런 측면에서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얘한테도 미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지? 어쨌든지 여러분 견해가 있는 거 알면 되니까. 자, 이렇게 모든 제3자한테 미친다는 견해도 있지만, 요건 소수의 견해, 이 다수의 견해는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한테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원고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한테 미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견해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수설은 또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속력 봅시다. 형성력. 어디야? 기판력, 형성력. 봤지? 기속력.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이 어떤 행위를 행할 의무야. 그지? 기속력이라 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이 행동할 의무를 기속력이라고 말해. 그래서 내용 보시면 첫째, 부작위 의무, 반복 금지효.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취소 소송하고 주로 관련이 되는 건데, 취소 판결하고 주로 관련이 되는 건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근데 취소 판결이 내려졌어. 그러면 취소 판결이 행정을 기속하면 행정은 영업 정지를 또 내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복 금지효야. 반복돼서 그 행위 하지 말란 말이야. 그지? 반복 금지효는 부작위 의무, 반복 금지효 그런 말이야. 취소 판결이 효력으로서 판결이 내려지면 동일한 처분을 또 하면 안 된다. 그지? 그게 반복 금지효. 두 번째는 적극적 처분 의무. 요거는 두 번째 적극적 처분 의무는 반복 금지하고 적극적 처분 의무는 있잖아. 하나의 소송의 판결의 결과로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건 아니야. 달라. 어떤 경우에는 반복 금지호가 효력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효력인 경우 그렇다. 그지? 적극적 처분 의무는 어떤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있었어?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지? 예.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경우에. 그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야. 허가 신청을 했어. 그런데 거부됐어. 이런 경우에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지? 그러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허가해 주란 말이잖아. 그지? 근데 이 판결의 효력으로서 바로 형성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허가는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행정만 해줄 수 있어. 그죠? 법원은 허가를 해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명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지? 그게 적극적 처분 의무가 행정한테 발생한다는 거야. 적극적 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행정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취소 판결이 효력으로서 반복 금지효하고 착각하면 안 돼. 자꾸 설명하지만 반복 금지효하고 적극적 처분 의무는 두 개가 다 효력인데 같은 판결에서 두 개가 다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판결의 유형이 다르단 말이야. 그지? 앞에 거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취소 판결이고요. 반복 금지효는 뒤에 거 적극적 처분 의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재처분 의무 그런 말 하잖아. 그죠? 적극적 처분 의무의 경우에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에, 그지? 그런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지? 이런 거 했잖아. 옛날에 이런 거 안 했나? 거부하고 부작위를 구분하면서 심판의 경우에는 거부 심판을 하면 적극적 처분 의무가 있다 없다? 한번 하긴 했는데 거부하고 있잖아. 부작위는 조금 달라. 그지? 거부는 자기 의무가 있는 거지. 그지? 자기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런데 있잖아. 거부의 경우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의 경우에 심판은 뭐 하는가 하면 의무이행 심판해야 돼요. 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해야 돼. 그지? 요래 해야지 구제받을 수 있어요. 소송의 경우에는 뭐 합니까? 취소 소송하면 돼요. 이게 뭐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 뭐가 발생해? 적극적 처분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야. 처분 의무가 발생해. 심판의 경우에는 그런데 취소 심판하면 되게 안 되게? 되긴 되는데 세모야. 그지? 취소 심판을 하면 뭐가 없어요, 얘는? 적극적 처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구제야, 그지? 그래서 취소 심판하면은 세모 뭐 해야 돼? 의무이행 심판을 하는 게 좋아. 의무이행 심판을 하면은 뭐가 발생해? 적극적 처분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가 시험에 잘 나와?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예? 객관식에서 특히. 심판의 경우에는 말이야. 심판의 경우에는 취소 심판하면 적극적 처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해야 된다. 그지? 근데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 견해도 있어요. 그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심판법에 적극적 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는 말이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없단 말이야. 근데 해석상 인정된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거 해도 되겠지. 그런데 소수의 견해야. 다수의 견해는 의무 이행 심판으로 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 그지? 왜냐하면 문제 어떻게 나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보자. 범위. 기속력의 범위는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이야. 그지? 관계행정청이야. 그지? 제3의 행정청은 아니네. 관계행정청에만 미쳐. 처분청과 관계되는 행정청에만 미쳐. 범위는 주문 및 요건 사실에 관한 판단. 그지? 요건 사실에 관한 판단. 그러니까 주문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 그지? 주문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시간적 범위, 거기 3번에서 시간적 범위 써요. 동그라미 2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지? 동그라미 3번 쓰고,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 존재했던 처분 사유의 하나임. 시간적 범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 존재했던 처분 사유의 한함. 그러니까 시간적 범위가 어디까지란 말이야? 처분 당시란 말이야. 그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처분 사유의 하나임.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쳤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인정되었던 사항. 그지? 예. 기속력은 처분 당시야. 오케이. 집행력은 아까 설명했다. 그지? 집행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간접강제라고 한다. 괄호하고 저거. 간접강제. 어떨 때 쓴다고? 거부처분이나, 그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에 쓴다. 그지? 예,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판결에 쓴다. 그지? 예, 그런 경우에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을 때 행정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심리적인 부담을. 그지? 예. 됐어. 무효등 확인 판결의 효력. 무효등 확인 판결은 취소 판결의 제3자 효와
제3조요는 뭐야? 형성력, 그지? 형성력이야. 그 다음에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부작위법 확인 판결의 효력, 부작위법 확인 판결을 받으면 말이야, 어떤 효력이 있느냐? 두 가지겠네, 그지? 첫째, 응답 의무설. 부작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거기 재처분 의무설 지우고 있잖아. 특정 처분 의무설이라고 써야 돼. 이거는 다른 거야. 부작위에서는 요구하는 자규의 내용이 한정이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응답 의무설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해주면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응답 의무설은 yes를 하든지 no를 하든지 둘 다 하나 해주면 된다는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받아주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거부도 된다는 뜻이야, 응답 의무설은. 그런데 특정 처분 의무설은 yes만 해달라는 거지, 그지? 부작위법 확인설은 특정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성소의 결과는 yes, no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응답 의무, 답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처분 의무설. 다수결과 판례는 뭡니까? 응답 의무설을 취한다, 그지? 읽어보자. 부작위법 확인 판결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는 행정청의 응답 의무라고 보는 것이 다수결과 판례의 견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의 대상인 기속행위의 경우에 거부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의 내용인 재처분 의무, 적극적 처분 의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특정 처분 의무설은 달라. 당초에 신청한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게 특정 처분 의무설이야. 당초에 신청한 처분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당초에 신청한 것을 안 해주면 소송을 또 제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걸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지?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그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효율적으로 소송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처분 의무설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3자 재심 청구. 재심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구제하기 위한 겁니까? 처분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지? 근데 주로 사실은 제3자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거지? 복효적 행위의 제3자를 말한다, 주로.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지? 제3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처분의 상대방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자도 있고요.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도 있어요. 다 제3자의 범주에 듭니다, 그지? 그래. 우리 제3자 보호제도 중에 처음에 배운 거는 뭐야? 이전에 배운 거는 소송 참가제도야, 그지? 그거는 소송을 두 번 할 그런 두 번 할 수 있을 경우에 말이야. 소송 경제 입장에서 하나의 소송에서 똘똘 뭉쳐서 같이 하면 더 경제적인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관계가 동일한 제3자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해서 졌어, 내가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제3자의 지위는 원고의 지위와 독립다, 그지? 동등한 그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공동소송인적 보조참가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재심의 경우는 어쨌든지 제3자의 위치는 똑같은데 이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그지?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야. 재심 청구라는 말 자체가 자, 그럼 있잖아. 처분의 상대방인 자는 상고심까지 마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전혀 없을까?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였던 자는 말이야. 상고심까지 마치면 다툴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없어, 그지? 그게 뭡니까? 불가쟁력이야. 그런데 원래 처분 사유로 삼았던 거하고 다른 새로운 사유가 발견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재심제도라는 거지, 그지? 사실 있잖아. 재심제도 여러분 뉴스에서도 그동안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재심 주로 하는가 하면 시국사범으로 판결받았던 사람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옛날에 뭐 어떤 선고까지 받았어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잖아, 그지? 그런데 재심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았잖아, 그지? 뭡니까?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재심이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재심도 마찬가지야, 그지? 판결이 다 난 경우에도. 근데 제3자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게 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 판결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은 처분과 처분의 상대방 둘 간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제3자는 이런 판결이 있는지 몰랐으면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제3자를 위한 재심 사유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그 옆에 539페이지 보시면 재심 사유. 귀책 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이런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재심 청구에서의 피고는 확정 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둘 다가 공동 피고인이 된다. 그지? 그래 돼 있네. 539페이지 있지. 그지? 그다음에 확정된 종국 판결이 대상이 된다. 확정된 종국 판결이라는 말은 상고심까지 갔거나 아니면 1심이나 2심에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은 경우, 그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적용 범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의 경우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래. 자, 행정심판 조금만 하고 마치자. 이제 한 두세 번 하면은 맞을 것 같아. 두세 번도 필요 없겠다. 한 두 번 앞으로. 그러면 그래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있지. 소송과 다른 점은 심판기관이 행정이라는 점이야. 그지? 예. 행정 스스로 심판기관이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주된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주된 기능은 행정 통제 기능이 주된 기능이 돼. 그지? 행정 스스로 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지? 그 다음 물론 권리 구제 기능도 갖겠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번이 권리 구제, 2번이 행정 통제. 그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1번이 행정 통제, 2번이 권리 구제. 그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상은 뭐를 다툽니까? 위법 또는 부당을 다투게 된다. 그지? 그래서 판단의 범위가 좀 더 넓다. 그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다투기 때문에 판단의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 유형은 일단 일반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일반 행정심판. 그 다음에 특별 행정심판이 있어. 그지? 특별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은 이건 뭡니까?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행심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지? 개별법에 심판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돼. 그지? 그래서 용어도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심사청구라는 용어도 쓸 수 있고요. 심판청구라는 용어도 쓸 수 있고요. 재심청구라는 용어도 쓸 수 있고요. 용어는 뭐 다양해. 그지? 그래서 개별법에 있는 특별행정심판은 이름이 다양할 수 있다. 그지? 예컨대 어떤 게 여기 속해요? 특허 심결, 그지? 이런 것도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재심 청구, 재심사 청구라는 말도 있어. 재심사 청구. 사회보장법 등에 보면은 재심 청구, 재심사 청구. 그 다음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는 있잖아.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는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의 신청은 두 가지야. 첫째는 본래의 이의 신청. 이거는 그 다음에는 특별 행정심판의 유형으로서의 이의 신청도 있어. 이의 신청은 보통은 이걸 말해. 근데 특별 행정심판의 유형으로서 이의 신청도 있다는 거지, 그지? 이의 신청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처분청에다가 하는 거야, 그지?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거야.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임의적인 절차야, 그지? 그 다음에 열기주의가 적용이 돼. 요것도 임의적인 절차지. 이거는 개괄주의가 적용이 돼. 열기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말은 뭐야?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개괄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말은 뭐야?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보통 이 신청은 임의주의야. 그리고 열기주의야.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처분청에 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구별 개념 하는 거 보자. 여기 보면 542페이지.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개념을 행정소송, 고충민원, 직권취소, 청원, 진정탄원, 건의, 질의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있잖아. 용어가 다를지라도, 그지?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구하는 것이면 그러면 행정심판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지? 진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을 구하는 것이면 행정심판이다 이런 말이야. 성질. 행정심판의 결정 내용을 뭐라고 불러? 재결이라고 불러, 그지? 재결. 재결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법작용이야. 판단작용인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어, 그지? 재결이 처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지? 두 번째는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 그지? 하나씩 짚어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재결의 주체 하자가 있는 경우, 재결의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또 재결의 형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재결의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치? 재결의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지? 어떤 경우야? 제3자 효인 경우에는 재결이 누구한테 내린 재결이 제3자한테는 처분과 똑같이 이해관계가 설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지? 재결주의. 재결주의는 재결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더라, 그지? 그런 경우 몇 가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지. 그래요. 그 다음 행정심판의 필요성, 자율적인 통제, 행정지식의 전문적인 활용,
행정 능률의 보장, 소송 경제의 확보. 그치?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치자. 그까지 뭐 일반적인 거니까 쉽고. 행정심판제도의 특색 보시면 의무이행심판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그지? 의무이행심판제도.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두고 있는데 심판에서는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행정기관끼리이기 때문에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할게. 재결청과 심리기관의 결합, 이거는 설명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